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김경환 파트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좋은 일로 바빠야 되는데 네. 뭐 일이 많습니다. 3분기부터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다양한 일로 미국과 더불어 세상의 중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지난 3분기 말에는 정기 셧다운이더니 계속적으로 석탄 가격 상승에 뭐라 그럴까, 주체가 사실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석탄 가격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면전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 10월 8일에 있었던 국무원 상무회의하고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12일 날 또 에너지 관련된 담당자들 불러서 리커창 총리가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은 연휴 때 포함해서 지금 공급 정책이나 기대심리 꺾는 정책이나 네. 또 지금 현재 탈탄소 정책이나 강제적인 생산 제한 이런 것들 완화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 심리를 좀 균열을 주고는 있는데 네. 일단 상품 시장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가격이 네. 반응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 정주에 있는 선물 거래소나 이런 쪽 시장이 이제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연휴 이후에 지금 8전 1승 7패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한테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소리고 하루 빼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9% 급락한 다음에 보통 이제 선물 시장에서 중국이 상한가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7.5% 아니면 10%인데 네. 그때 한번 하한가 맞고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지금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정책이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크게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간에 사재기한 사람들이 꽤 되는 걸로 보여요. 혹시 이쪽도 중국과 관련된 사재기 세력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살짝 언급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있는 그 트레이딩 관련된 상사나 네. 좀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수요나 투기 수요는 엄청 붙어 있고요. 네, 그거는 중국의 경우는 훨씬 더 어떤 중간 유통상들이나 네. 쪽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네. 품목은 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석탄이라든지 일부 비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대감 자체가 네. 공급이나 수급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체 시장 품목이 100개라면 최근에 이제 8월에는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다 올랐다면 네네. 지금 최근에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품목들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조세로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석탄 쪽은 네.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석탄 가격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유가나 이런 다른 가스값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0.2가 나왔잖아요. 10.7 나왔습니다. 10.7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역대급인. 네, 94년 이후에 최고죠. 네. 그러면 그리고 또 격차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급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면 제품 제작 단가가 분명히 안 오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일부는 올랐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라도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거는 거의 빠진 거나 진배 없는 수준 0.몇 % 정도밖에 안 오르니까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마진이 그렇게 많았나? 아니면 옛날에 그 물건 갖고 제품을 내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얘네 그냥 영마진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건가? 영마진 감당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얘네들 결국 제조업체들 또 물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다 겹쳐 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맞고. 근데 일단 저희가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라는 CPI를 좀 구성을 좀 보시면은 네. 잘 아신 대로 돼지 가격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나온 0. 몇 %대 그 CPI를 코어 CPI라는 이제 근원 물가나 여러 가지 제 방식으로 조금 보정을 해보면은 실제 발표된 0.7, 0.8보다 대략 높은 한 1% 후반대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돈유가
가격은 뭐 역대급 지금 적자가 날 정도로 네. 지난 몇 년 전에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그 물가랑 거꾸로 타다 보니까 네. 이제 왜곡시킨 요인이 좀 1차적으로 있고요. 네. 2차적으로는 지금 소비 수요가 생각보다 덜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과연 소비자 물가로 잘 전가할 수 있는 애와 아닌 애가 있는데 그런 계수 같은 걸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전가를 잘할 수 있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이나 정유나 건자재나 뭐 일부 이제 이런 산업들이었고 네. 이제 산업재라든지 전방으로 좀 가다 보면은 원래 전가력이 좀 원래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 데다가 최근에 최종 수요 쪽에서 소비 쪽이 아주 세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마진을 일부 감안하면서 혹은 마진을 줄이거나 그런 상태로 전방산을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의 가격 차이가 거의 10% 가까이 난다는 거는 제가 중국 통계 뭐 90년대부터 본 것 중에는 처음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네.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생산자 물가가 올해 이제 전년비 10.7%가 발표가 됐는데 네. 당의 신규 상승 요인 부분이 있고 작년부터 오는 베이스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를 통계국이 같이 발표하고 있는데 당의 신규 상승 요인이 9.8인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7% 중에 9.8%포인트를 기여를 걔가 한 거죠. 그러면 네. 대부분은 신규 상승 요인인데 신규 상승 요인은 역대 평균이 매월 평균 0.1에서 0.2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역대급인 게 많고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중국이 가장 근래에 비슷하게 이렇게 생산자 물가 중심으로 네.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게 2016, 17년 이거든요. 네. 그때 중국이 뭐 철강 감축한다, 석탄 감축한다 했을 때 생산자 물가 오르고 수출도 좋아지면서 2년 동안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 괴리가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때는 2년에 걸쳐서 벌어진 거고요. 네네. 지금처럼 한 7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신규 상승 요인에 의해서 빠르고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전방 산업이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가를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이미 전방 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가는 게 이제 이미 9월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4분기에 중국의 인플레가 이제 지금이 고점이라고 좀 뷰를 드리는 이유가 네. 물론 이제 떨어진 속도는 좀 이제 더딜 수도 있겠지만 이 균열이라는 게 보인다. 전방 쪽에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뻗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석탄이 올랐을 때 화력 발전이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 거랑 모듈 태양광 모듈 같은 업체들이 유리나 원재료가 너무 올라서 현재에서 저희가 듣고 있지만 이제 전방 쪽에서는 파업을 할 정도로 네. 못 받아들일 때 이 가격에는 이렇게 가는 것들이 결국에 이런 파열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한계치에 왔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네. 수요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요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견지해야 되는데 네. 수요가 좀 뻗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프레드는 지금 보시는 위험이 좀 중국은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여전히 10월 달에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을 좀 확인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방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애들, 네, 물건 제조업체들이 이 가격에는 못 만들어, 이제는 안 만드는 게 나아 차라리 이런 상황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곧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전방 쪽에서 못 받아서 원재료를 못 팔게 되면 그때는 뭐 가격이 하락하면서 4, 4분기에는 고공행진을 하던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석탄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석탄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이제 석탄의 경우는 좀 복합적인데 네. 석탄이 원래는 모든 상품 가격에 앞단에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보더라도 석탄의 비중은 3에서 4% 비중밖에 안 되지만 전방위적으로 보통 석탄이 오르면 3개월 후행해서 다른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선행 지표긴 한데 이번 사이클은 좀 특이하게도 다른 애들 대비 동행이거나 아니면 조금 후행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석탄 가격은 좀 단독 변수로 보고는 있고 석탄 가격이 올라서 다른 애들까지 전염되는 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거랑 좀 다르게 다른 애들 이미 올라 있고 석탄은 좀 특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석탄은 저희가 이제 수급을 좀 예민하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상품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방 수요가 주는 부분이나 8월에 이제 의도적으로 중국이 가동 중단을 했던 이슈들이 10월 달에 이제 저희 의견은 가동이 9월에 보신 게 제일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지금 상품 가격이 중국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올랐던 이유는 공급을 줄일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투기든 가수요가 들어온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수요가 불안정하고 공급 기대 심리가 석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웬만하면 리커창 총리가 이제는 무식하게 10월 달엔 끄지 말아라고 이미 기대 심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네.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빠지는 품목들이 생기는 이유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수요도 전체적으로 그 지금의 중국의 상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지탱하기 좀 어려울
걸로 네. 저는 보는 쪽이라서 이 공급 쪽의 균열을 좀 크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은 아닌가요? 석탄이 사실은 뭐 산시성, 홍수 등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비싸져서 돈이 없어 못 돌린 거냐? 그 석탄 발전소를. 네네. 아니면 예. 진짜로 그 호주 거 자르고 산시성, 홍수 나고 하니까 뭐 약간의 미세하게 공급이 줄어드니 몇몇 성은 진짜로 타격을 입어서 못 재고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못한 거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입장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비싸서 못했다면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해결이 되는 거고. 진짜 공급이 부족했다 이러면 이 흐름들이 뭐 연말 내년까지 쭉쭉 좀 계속 오래 갈 수도 있으니. 예.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전력난이 발생할 정도로 또 석탄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서 화력 발전이 이제 다 동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 건데 근원의 제일 큰 거는 저는 올해 중국의 전기 사용 중에 70% 제조업이었고요. 네네. 아신 대로 전기 사용의 70%를 제조업이 담당을 했는데 이 70%라는 비중은 역대 62% 정도 평균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이유가 네. 그냥 제조업이 업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팬데믹인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은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팬데믹 때문에 직원들 안 나오고 못 하는데 얘네만 멀쩡하게 공장이 돌아가니까 네. 전 세계 예를 들어 뭐 동남아에 있는 공장까지도 얘네 쪽이 다 흡수해가지고 가동률을 올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수치를 말씀드리면 그때 방송에도 얘기 좀 했지만 산업 생산이 중국이 올해 13% 증가했고 네네. 전력 소비량이 15.7% 16%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발전량은 전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누적이 12%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났고 네. 그러면 70%가 화력 발전인 나라니까 네. 이 발전량 증가에 맞출 만큼 석탄 생산은 어땠냐면 전년비 4%. 그러면은 결국 올해 제일 큰 문제는 수입 문제보다는 전체 90%를 자체 생산하는 애들이니 네. 4%밖에 증가하지 않은 석탄 생산이 결국에는 13%가 넘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네. 연말까지 이 구멍은 메울 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안 된다. 메울 수는 없는데 이건 제가 1월 8월 사이에 총량을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이 연간으로 올해 이제 제조업 수요가 제일 좋았다 말씀드렸고 그럼 연말까지 계속 제조업 수요가 더 좋을 거냐라고 그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수요가 뻗던 아니면 지금 계절성이 바뀌든 간에 저는 난방을 보는 거는 뭐 서비스업이나 가게 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결국에 제조업의 수요가 올해 주도 요인이었다면 제조업이 피크가 언제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역대 한 7, 8년 정도 보면은 월별로 중국이 제조업이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즌은 7, 8월하고 12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11월이 괜찮아질 걸로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7, 8월이 제일 전력 수요가 제일 하필이면 제일 좋았을 때 네. 석탄 가격은 제일 올랐고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또 올렸겠지만 네. 의도적으로 또 정부가 그 생산 감축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에 7, 8월이 저는 제일 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10월, 11월에는 의도적으로 전력 생산 제한했던 것들 일부 풀어주고 석탄 역시도 공급을 좀 확대한다는 전략이 지금 먹힌다면 계절성으로 좀 수요가 그 전력 수요가 좀 내려가는 부분과 전력 공급 확대한다 그러면서 석탄 차질이 조금 그러니까 화력 발전 쪽이 안정되는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은 아주 팽팽했던 그 석탄 관련 수급들은 9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10월, 11월부터 점진적으로 저는 수급이 좀 완화될 걸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악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돌아갔던 것들이 뭐 제일 큰 거는 뭐 당연히 수요가 줄거나 석탄 가격이 안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석탄 가격은 아마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약간 부러지는 형태로 보여지거나 계절적으로 좀 내려가는 요인이 결국에는 좀 그 전반적인 석탄이나 상품 가격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팬데믹에 의한 적체가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네, 맞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 칩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워낙 뭐 패키지의 강국이니까 그렇다면 뭐 사실은 이번에 부족한 게 핵심 CPU나 AP보다도 그 주변의 자그마한 뭐 8인치 라인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 부족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가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중국의 제조업 일부를 동남아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제 제조업 수요가 중국 쪽에 이제 굉장히 몰렸던 것들이 네. 이제 좀 분산되는 요인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과집중해서 본인들의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초과해서 돌렸던 것들이 상반기 요인이었고 네. 이제 3분기에 중국 정부가 상반기에 너무 돌리다 보니까 지네 자체적으로 또 뭐 지방 관료들 KPI가 에너지 소비 감축인데 네. 오버했으니까 또 셧다운 이슈도 8월에 있었고 그래서 네. 아마 그 공급망이 지금 회복된다는 의미는 결국 네. 신흥국의 뭐 아시아나 이런 수출국들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 네. 중국이 과집중된 것도 좀 분산이 될 것이고요.
거고요. 그럼 또 그렇게 보더라도 중국은 그 정도 제조업 전력 수요가 더 생기는 쪽이 아니라 말씀하신 전방 수요 쪽에 뭐 칩이라든지 네. 기타 동아시아 쪽이 좀 풀린다면 일단은 분산이 되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제가 중국 증시 주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중국의 소위 말해 이제 에너지 소재나 네. 조선 해운이나 시클리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언더퍼폼 그러니까 주가 대비 지금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네. 특히 본토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홍콩 대비 대단히 좋았고 상반기에 좋았던 이유는 중정부 정책의 순방향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네. 본토가 좋았던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한 7, 8, 9월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석탄이나 에너지 가격이 공급 기대 감축이든 수요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가 네. 9월부터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 석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석탄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원자재 가격은 안 빠졌는데 원자재 관련주들은 빠지기 시작하는. 네. 네. 그러니까 10월 실적이 10월 말까지 중국이 3분기 실적을 다 발표해야 되는데 이번 중국 본토의 3분기 실적은 가장 좁고 그 밀도 있게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인플레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거나 지금 보고 있는 PPI와 CPI의 스프레드 즉 네. PPI만 올라가는 것들이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대부분 후방에 있는 에너지 소재 지금 빠지고 있는 주가 빠지고 있는 애들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네네. 도대체 3분기 4분기까지 만약에 PPI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걔네 주가가 빠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정말 역대급 4,500%의 실적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네. 석탄을 팔고 정유를 팔고 화학을 팔고 철강을 팔고 조선과 해운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단 반영한다고 봐요. 네. 1차적으로는 물가가 지금 빠지는 속도 대비 지금 제조업이나 기존의 전방 수요가 뻗어버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재 측면에서 더 이상 마진을 이렇게 전가기가 어렵거나 네. 도대체 전가기 좀 어려울 걸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다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 시클리컬 주가가 보여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의 상품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갈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는 입장이라서 실제로 지금 유로존이나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중국이 워낙 올해 좀 정책도 너무 안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수요에 대해서 오히려 내려가는 걱정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연말까지 좀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보았듯이 일종의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피크아웃이 이번 3분기 실적이 최고로 좋을 거고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니 앞으로 뭐 더 좋아지겠어, 좋아져 봐야 이러면서 주가부터 먼저 반응하면서 관련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에도 원재료가 고공행진 중에도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말씀하신 거는 결국 뭐냐면 4, 4분기 더 빠질 텐데 그거는 결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 시클리컬의 경기 하강. 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약간 3분기 결과치로 보면 지금 돌아와서 보면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인플레를 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4, 4분기에는 오히려 인플레 상승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디플레를 수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내년도 한 1, 2분기 사이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장은 PPI가 높을 거니까 네. 중국이 여전히 수출 가격이나 관세까지 감안하면은 여전히 인플레 쪽에 우세한 수출을 하겠지만 네. 이게 원래 한계치라는 게 와서 주가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만 미세하게 바뀌더라도 네. 그게 엄청난 절대 수치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네. 기대치라는 게 이제 어떤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중국이 디플레 수출까지는 아니나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이제 중국의 인플레 수출은 피크를 지났어라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4분기 중국의 이제 반도체나 수출주나 아까 지적하신 자동차나 전기차나 즉 원재료를 떼다가 얘네가 이제 팔고 있는 전방산업 쪽이나 산업재 같은 이런 애들이 좀 눌렸었었는데 네. 4분기엔 역으로 좋을 걸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음. 이 조금의 미세한 변화들 즉 인플레 기대가 꺾이고 칩 부족도 있었지만 뭐 자동차의 경우는 원재료 가격도 무지하게 올랐었는데 네. 이게 정점을 지난다라는 기대가 이 주가의 경우는 빠르니까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전방산업은 반대로 필수 소비재나 테크나 수출주들이 주로 이제 전자나 IT가 중국도 네. 많은데 이런 애들이 저는 아웃퍼폼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에너지 소재는 빠지고 중국의 이런 소비재나 그런 수출주나 반도체, 테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파트장인 김경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대담하는 증시각도 TV의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